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 11월 5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오늘 그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코스피 코스닥의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치 테마주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소위 홍준표 테마주라고 하는 경남스틸의 차트입니다. 오늘 하한가를 맞았는데요. 당연히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지 않으면서 장중에 바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대선 그 후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득표율을 공개했고 가장 낮았고, 두 번째로는 유승민 후보는 그 다음으로 득표율이 낮았고, 세 번째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득표율 순서대로 낮은 순서대로 발표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 시점에 홍준표 후보의 테마주였던 경남스틸은 상방부야를 찍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홍준표 후보가 득표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인지가 되자 바로 하한가를 맞습니다. 한 번에 37% 하락했습니다. 경남스틸, 제가 언제 홍준표 테마주로 편입됐는지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 때 2020년도 가격대를 보게 되면 거의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이 가격대라고 보더라도 2,000원 정도면 현재도 여전히 2.5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제가 일부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 경남스틸의 본사가 홍준표 의원이 속해 있던 지역구 쪽에 위치해 있다, 그런 뉴스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홍준표 테마주는 사실 홍준표 어떤 인물에 대한 테마보다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테마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대표적으로는 한국선제가 있는데요. 한국선제도 결국에 오늘 하한가를 갔고요. 한국선제는 과거에도 홍준표 테마주로 편입돼 있었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시점 지금 보게 되면은 이때도 홍준표 테마주로,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로 이미 편입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홍준표 의원의 테마주라는 것으로 편입이 되고 나서 3,000원대에서 15,000원까지 5배 오른 후에 지금은 4,740원 종가 하한가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건 윤석열 후보의 테마주인 덕성은 지금 상태로만 보면은 상승 마감으로 보이지만 장중에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상승 후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상승 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서현도 마찬가지고요. 애니농률도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테마주였던 DSLR 제강이나 그다음에 대신정보통신,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하락 마감했고, 정말 특이했던 것은 이재명 테마주인 에이텍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테마주인 써니전자, 상승 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안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까뮤 ENC 또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아이디어나 내용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어, 일단 정치 테마주는 제가 여기다 쓰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정치 테마주인지 모르고 보셨다면은 좀 이제 마음이 아프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동향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인이 주포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주포일 수도 있고 외국인이 주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이벤트가 시작 종료 시점 전에 매매를 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대선 후보 결정 나면 다시 오를 것 같지만 조정받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자 등록하면 조정받습니다. 대통령 선거 확정 종료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뭐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현재 대선 후보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후보들에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는 다음을 기약하거나 아니면은 적정 수준에서 손절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맞아 보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은 기업 자체에 갖고 있는 사업성으로 인해서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에이텍이나 에이텍TN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인데 뭐 갑자기 그쪽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던가 매출이 좋아진 거던가 그런 부분을 발생한다면 또 다른 테마를 형성해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비중이나 투자한 기간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투자 금액, 투자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감안하셔서 본인의 수준에서 맞는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남은 후보들 바로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까지 대선이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선 후보들의 그 등록 시점 후에는 뭐 가격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할 테지만 크게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치 테마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의 베팅보다는 어떤 가능성이 적은 것에 베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 시황만 확인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재명 관련주가 올랐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다른 후보들이 대선 후보 됐을 때보다 높다라고 아마 시장에서 판단을 했을 거고요. 추정을 했을 거고요. 안철수 후보의 주가가 올랐다는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도 이제 생겼다 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작성하는 이유는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근본 가치나 사업 역량과 전혀 관계없는 테마주로 엮여서 가격이 상승되는 종목들은 100% 그러니까 전액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GME가 어떤 기업의 가치로 오른 게 아니고 밈주식으로 올랐듯이 정치 테마주는 하루 만에 30% 먹을 수도 있지만 하루 만에 50%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꼭 주의하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테마주 말고 실적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가는 주식들 많습니다. 정시 테마주는 최대한 지양하시는 게 정말 투자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걱정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고요. 아무쪼록 좋은 투자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